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여러분,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 다들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의 영화를 개봉해야 한다는 편견을 완벽히 깨고 다소 어둡고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천만 관객 영화라는 역사를 만들었던 기념비적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랑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실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실미도 684 부대의 이야기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68년 1월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암살 작전은 군 병에 의해 진압되었고 30명은 사살되었으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공비 김신조의 이름에 따서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일에 크게 분노하여 김신조 사건에 대한 보복을 위해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중앙정보부에서 기획하여 공군총장, 육군총장, 해군총장에게 각각 김일성 암살 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비밀리에 훈련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영화에서는 실미도 부대원들이 사면을 조건으로 작전에 참가하게 된 사형수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해도 평양에 있는 주석궁을 습격해서 김일성을 암살한 후에 이들이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이죠. 그들이 평양에서 체포되어 대한민국 군인 소속이라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었기 때문에 북한에게 다시금 남침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뒷일을 고려해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작원들을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기획할 당시에는 영화에서처럼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부대원을 선발하려고 했었지만 사형수들은 형이 집행된 후에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해야만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주석궁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따라서 실제로는 모병관이 전국을 떠돌며 주로 형편이 어려웠던 젊은 청년들에게 접근해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작전 이후에는 장교로 임관시켜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며 작전에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31명의 청년들은 인천 중구에 있는 외딴섬 실미도로 향하여 공군 산하의 제232호 전대 제209 파견대 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김일성 암살을 위한 지옥훈련에 돌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대원은 왜 31명이고 왜 209 파견대가 아닌 684 부대라고 불렸던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신조 사건을 일으켰던 북 124 부대 소속 작전 인원이 31명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똑같이 31명을 모집하여 작전을 계획했던 것이었고 684 부대라고 불린 이유는 부대가 1968년 4월에 창설되었다는 뜻에서 창설 날짜의 의미를 담아 684 부대라고 별칭처럼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부대 창설 당시에는 31명으로 출발하였지만 이들은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훈련 기간 중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대원들이 기관병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건 일상이었고 훈련 중 뒤처지는 인원이 보이면 기관병들이 실탄으로 위협사격을 가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 훈련을 받아야 했을 만큼 혹독한 훈련 환경이었죠. 이런 가혹한 훈련의 결과 684 부대는 100발 100중의 사격 시력과 6km에 달하는 산악구보를 단 26분 만에 완주할 정도로 초인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된 훈련을 모두 마친 그들은 전초기지인 백령도로 넘어가 백령도에서 평양 침투 작전에 대한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최종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평양 침투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실미도로 복귀하게 되죠. 작전이 취소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변심 때문이었는데요. 684 특공대를 기획한 중앙정보부 김행옥 부장이 진 대형 부장으로 교체되었고, 김행옥 부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본인이 해임되기 직전 박정희 대통령에게 모든 준비는 끝났고 각하께서 최종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즉시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작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변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대탕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미국은 대북 작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또 미국은 당시 베트남 전쟁의 여력을 솟고 있는 시기였기에 자칫 작전을 가능시켰다가 북에서 이 일을 명분으로 다시금 남침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684 부대는 대기 명령과 함께 다시 실미도로 복귀하였지만,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약속받았던 월급도 나오지 않았고 작전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밭에 나갈 수도 없이 꼼짝없이 실미도에 감금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불만이 누적되어 그들은 1971년 8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사실 3년이나 셈고 기다렸다는 것도 대단하죠. 684 부대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보자고 결심해 1971년 8월 23일 새벽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해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합니다. 이때 독배부리 초소를 지키고 있던 경계병이 무장한 남성 20여 명이 시내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하여 군병은 그들의 동선을 예측하여 조기에 진압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684 부대원들은 인천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버스 운전기사에게 청와대로 향하라고 지시했고, 인천 옥련동에서 군경 진압조와 최초로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전 과정에서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버스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자 684 부대원들은 진압조를 따돌리고 근처에서 다른 시외버스를 탈취하여 청와대를 향해 계속 진격하였습니다. 오후 14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에 진입했지만 그들의 동선을 알고 있던 군경은 제30보병사단을 주축으로 유한양행 본사 건물 앞에 이미 철옹성 같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있었고, 이곳에서 2차 교전이자 마지막 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합군의 인원이 너무 많고 버스에 고립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684 부대원들은 버스 안에서 스스로 수류탄 핀을 뽑아 자결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 중 4명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었고 군에 의해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음에도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무장 공비의 소동이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가 군 특수범의 난동사건이라고 정정하였죠. 정부에서 기획한 실미도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부대원 31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다시 좀 대단히 무장 공비와 흡사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인천 앞바다 실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중이던 특수범 범인들입니까? 죄수들입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권총과 칼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계 관리 인원들을 아까 얘기한 모양으로 사상, 감금 이와 같이 해가지고 공군의 경계병에게 총기, 탄약, 기타를 가지고 탈출한 겁니다. 죄수들이 오늘 입고 나온 복장은 다 거기 관리인들을 사살하고서 그걸 벗겨가지고. 당연히 이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었겠죠. 야당 의원들은 누가 시켰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할 기회를 주는 국회 진상조사를 열어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생존한 684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부대원 전원은 군사 기밀이라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라며 복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군 관계자가 그들을 찾아가 다시금 회유했던 너희들은 이대로 사형당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다.
684 부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해준다면 그동안 훈련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베트남 전쟁에 파병 보내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살아남은 4명의 684 부대원들은 결국 끝까지 이용만 당하다가 속전속결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그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주지 않았으며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을 회부될 것이라는 사실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형 집행 후 시신도 유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고 안매장했죠. 명백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사실 공군 측에서는 작전을 취소시킬 거라면 부대를 해체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줄곧 기다려라 였다고 하고요. 684 부대원들을 사회로 돌려보냈다가 중정에서 기획한 684 부대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곤란했기 때문이겠죠. 재선을 앞둔 시기였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2개 소대로 구성된 고작 31명의 인원이 모든 경비를 뚫고 주석궁에 침입해서 김일성을 암살한 후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한다?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해도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애초부터 이용하다가 죽일 생각이 과연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미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형 후 안매장당한 4명의 시신을 찾아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낸 결과 35년이 지난 후에야 실미도 684 부대 31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의 유가족들은 35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국가에게 속아 무인도에 감금되어 지옥같은 3년을 보내다가 사형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다들 실종당했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1972년 사형당한 4명의 유해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정부는 유공자 증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입장을 번복합니다. 실미도 난동사건 과정에서 이들은 명백히 살인을 저질렀고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과자일 뿐 유공자로는 대우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2번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억울한 영혼이 어서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